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베트남이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매력적인 아리백의 터전으로 부상 중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시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하면 아직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이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딱 맞는 곳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재생에너지를 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직접 구매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국영전력회사가 석탄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 이외에 국영전력회사가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쓰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요, 베트남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이 DPPA라는,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한전을 무조건 끼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제3자 PPA입니다. 제3자 PPA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활성화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도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확실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까지 일단 시범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이 ESG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국내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외 사업장들은 거의 지금 재생에너지를 10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요거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란드 같은 이 해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살 수 있는 곳에 주로 공장을 지었는데 마침 베트남의 재생에너지까지 충분히 있고 공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하는 등 베트남이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 베트남이 독일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습니다. 세계적 에너지 기업 BP의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베트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기준 독일은 전체 전력 가운데 4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반면 베트남은 37.3%로 독일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발전 증가 속도 또한 가팔랐는데 200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연평균 26.8%, 2017년 이후에서야 20% 증가율대에 진입한 한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연간 7-8%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서 공업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위해서 공업국가로 나아가야겠다. 공업국가로 나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이때 어떤 식으로 이 전기를 조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지금 화석연료 발전소를 더 추가를 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 확실히 방향키를 트는 것이 훨씬 더 전력 생산도 증가시키고 앞으로 유망한 이 투자처가 될 것이라 라고 결정을 좀 한 거죠. 이후에 2020년 이후 보면 전력 생산량이 15%에서 17%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것도 함께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베트남에서 태양광과 수력, 바이오매스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베트남의 주력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1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인데다가 중남부 지방은 1년 내내 폭염이 이어져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고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1년 내내 평균 7에서 9m/s의 바람이 부는 자연환경도 이 풍력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기술이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왔는데 베트남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베트남에 가서 태양광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이 해외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력도 향상해서 조금 더 자급자족을 해보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베트남 정부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좀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시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꽉 잡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떤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 정부가 거의 발전 사업 허가가 2023년부터예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만들자 이런 계획들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단지를 만들고 뭔가 시범 가동을 하는 것도 다 한 2년 후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정부의 입장은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때문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좀 확충하겠다라는 식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가 일단 2030년이라는 거죠. 그중 해상풍력도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꽤 규모가 큽니다. 전남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이 두 개가 제일 큰데 전남 신안이랑 여기 울산이 제일 큰데 여기에 이번에 참석을 했어요. 계획은 일단 2030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2025년까지 1.4기가와트, 2030년까지 나머지 4.6기가와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6기가와트는요, 우리가 2030년까지 확충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해외사도 대거 참여를 하는데,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 이외에 익숙한 석유 회사들 이름이 보이죠? 쉘이랑 에키노르 그리고 토탈, 이런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각도를 틀었어요. 그리고 이 해외 기업들이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이 신재생 사업으로요. 그래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개 민간 투자사는 1기가와트, 석유공사와 울산시는 각각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건설합니다. 이 부유식 해상풍력이란 말 그대로 이 풍력 발전기가 바다 위에 떠있는 발전소를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풍력 같은 경우 뭐 소음 같은 이유로 굉장히 좀 근처 주민들 반발이 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지도 되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 풍력 발전소를 이렇게 막 세워놓기가, 그러니까 확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상으로 눈을 돌린 건데, 수심 60m의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아주 이 깊은 수심이 깊은 먼 바다는 연안과 달리 바람이 안정적이고 풍황이 우수해서 안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울산의 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 재생에너지 로드맵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전부 언제예요? 한 2030년을 다 목표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보면 2022년까지는 일단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수주를 좀 하고, 5기가와트 정도만 집중 추진하겠다. 우리가 지금 총 확대를 해야 될 양이 48.7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2022년 내년까지는요,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만을 일단은 좀 돌려보고, 이후 10년간 나머지 45기가와트 정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계획이라는 게 뭐 아주 급간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눠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발전량을 매년 틈틈이 늘려갈 수도 있고, 2차 함수처럼 보물선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이제 2022년까지는 뭔가 프로젝트를 정비를 하고 2030년까지 정말 실질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목표를 잡은 거고요. 일단은 목표 기간이 30년까지긴 합니다만 벌써 이제 몇 년이 10년이 남았죠. 벌써 이제 10년도 채 좀 안 남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서야 국내에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지난 트렌드고, 이제 뭐냐? 그린 건물과 수송에까지 이제 눈을 좀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제 탈탄소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도 전력이거든요. 이 전력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이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전력에 대한 전략을 짤지가 사실 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런 이 정부의 뉘앙스와 이런 의지가 조금 더 발현이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석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실히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 전환, 에너지 트랜지션이 탈탄소 사회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